영상 속에 나오는 해외 배당과 이미지는 모두 YG토토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로파와 컨퍼런스 1차전이 승부패 16회차에 들어왔죠? 이번엔 홈과 원정을 바꾼 2차전이 승부패에 들어왔습니다. 팀과 팀 사이에 1차전 결과가 있으니 살짝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왼쪽에 세르브리와 야기엘로 사이의 스코어는 1차전 결과이며 과거 배당은 1차전에 팔린 해외 초기 배당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정도를 봐주시면 되고요. 야기엘로는 홈 1차전에서 정배당을 받고 3점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 배당은 고배당이 주어졌습니다. 야기엘로의 3득점은 59분에 상대팀 퇴장 이후에 나온 점수이고 슈팅과 유효 슈팅의 기록을 보면 상대팀 퇴장이 있었음에도 많이 앞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지만 퇴장이 없었다면 세르브리가 해볼만 했다는 것이며 거기에 더해 결국 8강에는 야기엘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이번 경기에 승패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홈팀에 정배가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야기엘로는 결국 크게 이겼고 벌어놓은 점수가 있어 세르브리가 엄청 다급한 모양새이고 그 다급함에서 제대로 된 경기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홈팀의 승리와 패배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저는 홈팀 승리 보겠습니다. 라피트비는 1차전 원정임에도 정배를 받았었는데 결과는 무승부가 나왔고 이번엔 홈 경기라 배당이 더 떨어졌네요. 선제골도 라피트빈에서 나왔고 보라츠바가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은 만큼 홈 2점을 잘 가져간다면 승리는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승부패 16회차에 유일하게 안 들어온 경기인데 파포스FC는 1차전 홈에서 여유로운 정배를 받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원정 경기라서 맞배당으로 팔리고 있으며 경기 기록을 보면 홈 2점을 잘 살려서 모든 지표에서 유로고르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크게 낫다고 할 수 없고 늦은 후반에 골이 나왔으며 한 점차 승리이기에 원정에선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양팀 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1차전처럼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승패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해도 유효 슈팅과 코너킥에서 앞서는 파포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라치오는 원정에서도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는데 이번엔 홈이기에 압도적 배당이 주어졌고 경기 기록을 보면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은 걸로 나옵니다. 77분과 추가 시간까지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무승부가 아닌 추가골을 뽑아내며 승리했습니다. 선제골을 일찍 넣었고 이번에 홈이기까지 해서 믿어보고 싶네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슈팅과 유효 슈팅, 코너킥과 파울까지 양팀의 1차전은 완전히 대등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결과는 보데글림이 대승을 했습니다. 골 결정력이 올림피아보다 많이 뛰어났다는 것인데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도 올림피아가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며 1차전은 홈팀 보데글림의 정배가 주어졌는데 이번엔 3점 차로 패했음에도 올림피아의 정배가 주어졌습니다. 보데글림이 너무 크게 이겨 잘 지키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니 이 경기도 올림피아가 이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한 골도 못 뽑아낸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무승부와 패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홈팀의 패배로 가져가겠습니다. 1차전의 배당은 거의 맞배당이었으나 토트펜의 지지율은 아약스 승리에 59%가 몰렸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는 19%밖에 되지 않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선제골을 내주고도 역전승했습니다. 아약스는 홈에서 전반 10분 만에 골을 뽑아내고도 역전패를 했기에 크게 믿음이 가지 않으며 원정에서도 좋은 수치를 보여준 프랑크푸르트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1차전 정배를 받았던 빌바오지만 원정에서 한 점 차 패배라 이번엔 홈 경기이기에 또다시 정배를 받은 것 같습니다. 빌바오는 85분에 퇴장 기록이 있는데 그 후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힌 거죠. 만약 퇴장이 없었다면 무승부도 가능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두 팀의 기록을 보시면 빌바오는 늦은 시간 퇴장이었고 총 슈팅 수가 10번인데 단 한 번이 유효 슈팅으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 로마는 정상적인 슈팅 수와 유효 슈팅 수를 보여주네요. 원정이라고 나빠질 것 같지 않은 로마이기에 홈팀 패배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그래도 승패보다는 무승부가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가져갑니다. 포르투갈과 라리가의 리그 차이가 있어 베티스는 1차전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고 토트펜의 승무패 지지율도 75%나 됐습니다. 그런데 선제골을 넣고도 비겨버리며 토트펜을 화나게 했습니다. 슈팅과 유효 슈팅은 베티스가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나 빅토리는 베티스가 골을 넣으면 빠른 시간에 따라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원정에서 훌륭한 경기를 치른 빅토리인데 이번엔 홈이기까지 합니다. 1차전에 배당이 6배이고 지금 홈인데도 역배가 주어졌지만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가 어떤가 생각해보며 저는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도 정배를 받았고 한 점차 패배를 당했음에도 또다시 정배를 받았습니다. 오른쪽의 경기 기록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데 파나티나는 전반 이른 시간에 골을 뽑아냈습니다. 피오렌티나도 빠르게 따라가기는 했지만 55분 결승골을 넣은 파나티나는 골을 넣은 2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지키겠다는 것이고 결국 남은 시간을 무사히 잘 지켜냈네요. 경기 결과는 한 점차 이기에 파나티나가 무조건 지키려고만 할 수는 없고 만약 첫 골이 파나티나에게서 나온다면 또다시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첫 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냈다는 것과 후반 잘 지켜냈다는 걸 높이 삽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몰때는 슈팅 모두가 유효 슈팅이라고 나오고 레기아는 코너킥을 10개나 얻어냈네요. 경기 결과는 한 점 차이고 원정이었을 때도 정배였던 레기나가 이번엔 홈정배인데 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때의 배당이 높다고는 하나 1차전에서 전반에만 3골을 뽑아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네요.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경기 결과는 한 점 차이고 경기 내용도 얼핏 비슷해 보이나 점유율에서 첼시가 많이 앞서고 파울과 경고를 보면 코펜하겐은 홈에서 빡센 경기를 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번에 원정으로 바뀌면서 1차전 4배였던 배당이 8배까지 뛰었습니다. 홈팀 첼시의 승리 가져갑니다. 72분에 손흥민을 교체했는데 동점골을 넣을 생각이라면 그냥 뒀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손흥민은 교체가 되었고 알크마르의 한 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기록의 수치는 비슷하나 알크마르와 비슷하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슈팅 6번에 유효 슈팅 1번이라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홈에서의 경기라 토트넘이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나 패배는 아니더라도 무승부는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맨유가 예전과 달라 1차전에서는 소시에다가 정배를 받았으나 결과는 무승부였고 지금은 맨유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소시에다는 홈에서 세비야에 패했고 맨유는 잘 나가는 아스널과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1차전처럼 박빙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페스나 세비야를 상대한 소시에다가 비겼으나 아스널을 상대한 맨유보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승부도 패배도 매력적인데 무승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1차전과 2차전의 배당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구매하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FC SB를 노릴 이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영상 속의 조합입니다. 더러는 베이스 조합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번 회차는 썩은 아니지만 나름 마음에는 드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음 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인데 라리가에서의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적중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모자란 영상인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적중 응원하겠습니다.